반갑습니다. 이태쌤입니다. 저는 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소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코인 트레이딩하고 분석하는 사람이고, 유튜브는 지금 현재가 한 달도 지금 안 되는 초짜입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공부해가면서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원래 유튜브를 안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분들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이제 언론 코인 언론을 이렇게 설명해 주기를 주로 해주거든요. 시세 변동 이런 그런 건 자주 안 하고요. 언론 어떻게 하면 이게 답을 찾아낼까, 답에 근접할까, 그거를 끝없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개통철학 같이 법칙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 시인들한테 하고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 근간에 이제 심심할 때 이제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 그분들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해석해 갖고는 깨미들이 너무나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성공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급히 이렇게 유튜브를 초짜지만은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내용이 이제 하락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이제 이렇게 썸네일을 잡아놨는데요. 저는 하락이 한 번 하면 두 번도 올 수 있다, 한 번 하면 두 번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한 번에 이제 올 거를 했을 때 어떻게, 두 번이 오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고서 하거든요. 저는 비트가 이제 추후 하락이 발생하면, 큰 쇼크가 발생 안 했을 때, 저는 요번에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 발언이 약간 유화적이었죠, 그죠? 이제 한 60, 한 55 정도가 비둘기적이었고, 45 정도가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갖고, 이제 코인은 향후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상승하고 반등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키는 요인 중에 여러 지표가 있잖아요. 지수가 있고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고용 지표인데요.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원래는 따지면. 나지고 저는 이제 이 상승이 원래 반등이 오면 언제까지 올까? 그러고 이제 그래 좋게 놓은 데다가 12월에 CPI까지 전월 대비보다 좀 낮게 놓으면, 코인은 이제 반등 이제 하는 폭이 더 높고 약간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고 이제 내년 2월에는 이제 금리 FOMC가 있고 1월에 FOMC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1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거를 토대로 해갖고, FOMC가 12월에 있잖아요. 12월 15일 정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 갖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게 놓았다, 낮게 놓으면 금리는 0.5 이상은 못 올린다 이렇게 보거든요. 0.5 이상 못 올린다 보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 기대 심리가 살아나갖고 코인은 반등 기간이 약간 더 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비트가 하락이 1월달에 진행될 수도 있죠. 반등하면요 하락이 옵니다. 지금
비트를 우리가 이제 코인을 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도 말부터 해갖고 코인을 알았고 비트코인을 이제 사놓은 경험이 있고요. 그러고 이제 주로 트레이딩은 2015년부터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지금 전업을 하고 있거든요. 2015년부터 전업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얻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서부터 해갖고 습득량이 독서량이 굉장히 남들보다 이렇게 많은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지금 비트 고점에 비해 갖고 비트의 저점, 이대의 고점에 비해 갖고 지금 이대의 저점이 이 가격대 갖고 돼 갖고는 안 됩니다.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더 떨어지는 게 저는 이대 같은 경우는 원래 얼마까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대는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대는 지금 갈수록 코인 개수가 소각이 되고 나중에 되면 어차피 POS를 바뀌기 때문에 코인 개수가 어느 순간에 소각을 스톱하고 코인을 개수를 한정시키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제한으로 반응했거든요. 채굴했거든요. 저는 이제 대충 한 1억 2천 개 지금 비트가 한 1억 이드가 한 1억 8천만 개 정도 이렇게 지금 채굴이 된 게 지금 소각되고 있고 그게 지금 줄어들어 갖고 나중에 저는 한 1억 2천만 개 정도에서 스톱하지 그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아니면 8천 그 비트가 2,100만 개잖아요. 나이트코인 매체로 나이트코인도 처음에 만들 때 비트에 곱하기 4 해갖고 2,100 그렇게 8,400만 개거든요. 하여튼 그런 수준에 해갖고 코인 개수를 이렇게 줄어들면 코인 개수 희소성 때문에 이들의 가치는 더 올라가리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1월 달에 1차 이제 하락이 예를 들면 진행이 되면 저는 이제 그때 돼도 또 이제 상승폭을 보고 또 계산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에는 가격이 1,900만 원, 비트가 1,900만 원에서 2,100만 원 사이에 하락이 지금 오면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2차 엘더 파동이 2차 하락이 2차 하락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금리가 인하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0.25로 0.25로 인하되면 그 인하되는 기대 심리 때문에 코인 가격이 잠깐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데 그러고 이제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금리 인하권 기대 심리 때문에 코인을 반등하고 이제 반등 후에 최저점을 만들지 않을까. 그때는 또 무슨 그 악재가 튀어나왔고 악재발로 이래갖고 이제 물론 세력이 그거를 악재발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악재발이 터진 거를 이용해갖고 가격을 이제 사람 불안 심리를 유발시켜갖고 가격을 이제 다운시킬 수도 있거든요. 세력이 코인을 한 3년 정도를 3, 4년을 기다려고 한철 장사하는데 세력이라는 건 고려하고 틀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세력은요 유대인 쪽 계열이라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노스차일드 가문이나 지금 저는 연준도 그 세력에 지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그래야 되는 이 아들이 돈을 한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코인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수익이 더 이제 크고요. 또 이렇게 수익이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 격언에 보면 골이 깊으면 산도 높습니다. 이 하락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나중에 상승이 더 된단 말입니다. 되고 상승이 될 때는 이제 급속도로 됩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하고 상승을 계속 해갖고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 기간도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저는 비트가 1,400에서 1,800만 원 사이 1,800만 원 사이 저는 개인적으로 1,800만 원 사이인데 저는 한 1,600, 1,700 얼마에서 이렇게 하락이 멈출 거로 이제 저는 예상하는데 이제 그거를 거래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멈추는 하락이 오는 시기를
저는 한 3, 4 올라보고요. 3월 달 정도, 정도 봅니다. 3월 달을 보는데, 그러고 이제 쭉 행보가 약간 일어나다가 이제 서서히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게 이제 완전 손바뀜이라는 거는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이제 이렇게 코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다 바뀌어가는 순간. 그렇게 이제 우리 물량을 고래들이 다 깨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세력들이나 고래들이 특히 이제 세력들이 다 이렇게 횟수를 어느 정도 횟수를 하면 그 애들이 경기 흐름을 또 보고 서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됐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오늘 새벽에 FOMC 결과가 일단은 좋게 나왔고요. 금요일날, 요번 주 금요일날 그 고용 지수가, 고용 지표가, 나쁘게 놓으면 게 우리한테는 좋거든요. 나쁘게 놓으면, 금리를 이렇게 못 올립니다.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립니다. 그러면 더 고용이 더 힘드니까. 그럼 완전 경제 침체로 더 앞이거든요. 미국은 경제 침체를 지금 안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억지로 올리고 겁을 주고 너무 올리면 또 미국에 수출하는데 지장이 생겨갖고 나중에 미국 기업이 이렇게 적자를 보게 되고 파산이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화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가 지금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요번에 고용 지표하고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월 초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놓으면요, 어차피 12월 15일인가 14일 날 금리는 0.5m로 인하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코인 가격은 일단은 상승 탄력성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1월 12일 달에 이제 확정이 됐다 하면 이거는 특별한 상황 없으면 한 1월 달까지 간다 생각합니다. 1월 달까지 가고 이제 어느 순간에 악재가 노든지 세력이 더 떨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악재를 이제 만들어내겠죠. 악재를 만들어 놔갖고 이제 하락을 유발시키겠습니다. 하락을 유발시키는데 그게 1차 하락 같으면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상승폭을 또 보고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요번에 이제 반등이 돼갖고 상승이 크게 안 된다. 크게 높게 안 간다.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선에서 끝났다. 이러면 하락폭도 크게 안 겁니다. 그러면 1차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2,100만 원에서 1,900만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상승이 폭이 좀 높았다. 예를 들면 4천만 원, 4천만 원은 안 가겠지만, 예를 들면 3,600, 밑에가 3,600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하락폭이 또 컸습니다. 그래, 이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쉽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드는 법칙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아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했을 때는 이게 마지막 하락 때는요, 마지막 하락 끝이 스타트, 시작하는 것보다 더 내려가도 된단 말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가격이 예를 들어 비트가 FOMC나 이렇게 호재권을 받아갖고 비트가 예를 들어갖고 지지선을 요번에 이제 이렇게 반등이 돼갖고 예를 들어 지지선을 2,600에 만들었다. 2,600만 원에 만들어놨고 야가 반등을 했다. 반대로 하면 이제 내려올 때는 2,600 밑으로 또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오는 게 답이다 말입니다. 마지막 하락 때는요. 마지막 하락이 오고 난 뒤에 또 조정이 오거든요. 조정이 오고 오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하면 1파가 시작됩니다. 1파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코인을 이 저점이 잡기를 자꾸 바라잖아요. 저점에 못 잡아도 됩니다. 원래 최고 좋은 거는 코인을 안심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인은 어차피 3파나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3파나 5파 갖고 돈을 벌거든요. 3파동 상승파동하고 5파동 갖고 이제 돈을 버는데요. 1파가 끝나는 뒤에 2파의 저점이 1파의 스타트보다는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더 이상 더 밑으로는 안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1파가 이제 하락이 되고 난 뒤에 비트가 예를 들어갖고 비트가
이제 2차 예를 들면 2차 하락이 됐다. 그리고 비트가 예를 들고 자꾸 낮게 살라고 예를 들면 1,300만 원에 비트를 살라고 기다리는데 비트가 갑자기 한 1,600만 원이나 1,700만 원 돼가고 다 반등돼 올라가고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가 1,600, 예를 들면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1파가 시작되고 기간이, 그거는 세월이 지나 한 1년 정도 지나야 아는데요. 그게 이제 스타트를 되고 1파 해갖고 1파가 예를 들어 4천만 원까지 갔다. 다시 2파 하락이 오거든요. 하락은, 물론 1,600만 원까지는 안 내려도요. 4천만 원에서 이제 예를 들면 폭이 많이 떨어질 때는 60% 정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게는요, 한 30%, 40%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60% 떨어지거든요. 60% 정도 떨어지면 그때 4천만 원에서 60% 떨어지면 얼마입니까? 하여튼 그래갖고 그때 이렇게 사가지고요. 그때 사가지고 다시 진입하는 게 최고 안정빵입니다. 그렇게 너무 접점 잡기에는 너무 골두를 하지 마시고요. 요번에 이제 비트가 반등이 왔고 정현금화 시킬 요번에 이제 그 비트가 반등이 오면요, 알트들은 반등이 옵니다. 반등이 오는데 이제 비트의 반등폭보다 알트의 반등폭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이제 세부 디테일 할 때, 공부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코인을 일부 현금화 시키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게 또 다 유튜브를 보고 이번에 뭐 이제 상승장 왔다, 드디어 이제 하락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자꾸 그래갖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추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매, 돈을 더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하락을 막았다. 하락을 막으면 1차 하락이 예를 들어 1차 하락은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1차 하락을 막으면요, 1차 하락은 그 상승분에서 한 20% 이렇게 떨어진다면, 비트가 20% 떨어지면요, 알트들은요 30%, 50% 이래 막 떨어집니다. 예? 떨어지고 그 작코인 같은 거는 50% 더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상실이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추매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래, 요번에 했던 그거를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은 그 미국의 입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연준에 맞서지 말란 말이 있거든요. 지금 그 미국 그 발표 쪽에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거를 보고 이렇게 이제 행동을 더 취할 수 있는데, 그래갖고 거기에 앞에 말씀드렸지, 결과가 좋게 나오면요, 그때는 이제 그때를 잘 이용해갖고 이제 현금화 시킬 분들은 이제 시킬 수 있는 코인이나 시키고 싶은 분들은 뭐 100%를 하시든 뭐 50%를 하시든, 저는 이제 100% 매도를 완전 하락장, 세월이 지나갖고 2026년도 뭐 27년도 이렇게 넘어갈 때 완전 하락장이 아닐 때는 100% 매도는 안 합니다. 50% 정도 이런 매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제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을 못 하는 게 지금 제 구독자 수가 12분이거든요. 그래 50분 이상인가 뭐 하여튼 그래 돼야 된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댓글에 이렇게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요, 그거를 소절해 하고 다음에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내가 칠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냥 길 가다가도 해드리고 싶으면 아무 때나 이렇게 쭉 앉아갖고 이렇게 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트쌤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